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확실히 과대 낙폭주나 배당주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메타버스나 게임주들이 상승하는 동안 오랫동안 쉬어갔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좀 기대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되죠. 그러면 기술주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했었던 게임주, 메타버스주들 그리고 2차 전지주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태도를 가져야 또 내년장을 대비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이야기 나눠보시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입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경제TV 언택트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현 의원님, 민경철 전문위원님이 함께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1시부터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많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이제는 정말 손실 내지 마시고 다음에는 수익만 챙겨가시는 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 오늘은 또 특별히 금요일이니까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죠.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방송에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코스피가 훨씬 강한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도 이제 좀 개인적인 일로 증시를 한 3일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때 제가 이제 방송에 안 나오기 직전에 드렸던 말씀이 있죠. 증시가 3,100을 넘는 건 이제는 기정사실이다.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했을 때 틀리는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믿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폭이 크지 않게 한 2,970, 80선을 좀 지키면서 이제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세 조정보다는 좀 이게 코스피라서 시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시세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 약간의 지표를 시키는 좀 휴식 시간을 좀 갖고 아래로 크게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2,970 정도를 좀 잘 지켜주면서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기보다는 약간의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고요. 횡보 구간을 거친 후에는 다시 한번 3,100을 넘으러 갈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좀 조정을 받을 법하면은 또 이게 바로 다시 올리면서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개파락 후에 코스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승장 이제는 또 상승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어느 정도 올라왔고 3,100을 넘는 데까지는 크게 남지 않았으니까 전반적으로 상승장을 봤을 때는 또 3,100을 넘은 이후에는 시장이 좀 크게 위아래로 혼조세일 거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100까지는 기존의 포트를 유지하시되 3,100 이후부터는 조금 스타일리시한 매매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100 넘기 전까지는 기존 포트, 물려 계신 포트 굳이 정리해서 새로운 테마 타시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장이 코스피가 좀 주가 돼서 양봉을 뽑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이 다시 올라가고 새로 갈아탄 종목이 내려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3,100을 넘을 때까지는 굳이 종목 교체 없이 관망해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 차트상의 기준만 깨지 않았다면 굳이 보유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변동 없이 좀 계속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시장 분석을 들어보니까요. 3,100선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3,013포인트죠. 100선까지는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이제 쉬시는 동안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위원님이 어떻게 분석하실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아마 내용 다 체크를 해보셨을 텐데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제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월 의장은 원래 최근에 좀 매파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하지만 이 매파적으로 변한 거는 사실 파월 의장의 의지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파월 의장의 의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파월 의장 자체가 약간의 이제 현재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매파적으로 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테이퍼링 가속화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찾아오는 금리 인상 좀 시기를 땡기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매파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파월 의장만큼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과거의 사례를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한 연준 의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네. 인플레이션은 잠깐인데 디플레이션은 길다. 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경기가 항상 뭐 호황기가 있으면 침체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으면 호황기가 있는데 이게 한번 침체기가 오면은 호황기로 돌리기가 힘들어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왜냐면 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현재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동시에 쓰는 처음 지내보는 시대,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네. 처음 겪어보는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조심스러워야 맞는 건데 그만큼 현재는 수요가 넘쳐나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좀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도 급격하게 한다면 뭐 인플레이션을 잡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갑작스러운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사태,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다.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있다.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갑자기 이제 사모으는 사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물가는 오르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도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는데 반대로 디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렇다면은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시장의 돈을 다시 흡수하는 거니까 중앙은행이.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급도 줄여야지.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공급 과잉이 되면은 손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도 줄여야지 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이 예상 때문에 기업들이 공급을 자체적으로 다시 줄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요. 기업들이 공급이 좀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경기 침체는 훨씬 더 심한 악순환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가 더 얼어붙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수요가 또 줄어들고 그거에 맞춰서 공급은 다시 줄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수요가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고 해서 디플레이션이 점점 길어지고 심해지는 이게 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다. 근데 일본은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좀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디플레이션이 한번 찾아오면 그제서야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기업들은 다시 한번 양적 완화 했다가 또 다시 한번 금리 인상하겠지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급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공급을 쉽게 늘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건데 그 사실을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금리 인상의 사례, 세 번의 사례, 2008년, 11년, 15년의 사례를 저처럼 정확히 공부를 한 이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약간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급격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FOMC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테이퍼링 가속화 이미 예견된 일이었죠.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는데 연준에서 내놓은 정책을 보면은 내년에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그 차후년에도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이 테이퍼링 이후에는 좀 물가 지수가 다시 낮아질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은 이게 급격하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인플레이션이 그 테이퍼링만으로도 좀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낮아진다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단행할 필요는 없고 금리 인상도 세 번에 나눠서 하겠다는 거는 한 번에 막 몇 프로씩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50bp에서 100bp, 많게는 150bp까지 올리면서 이제 조금 시장의 흐름과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예상은 그대로 말을 했죠. 사실상.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그걸 맞춘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너무 매파적이진 않은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어쩔 수 없이 취하지만 조금 시장에 대한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장 역시도 그렇게 반응한 것 같아요. 시장 역시도 그렇게 반응한 네. 근거를 좀 보자면 이후에 좀 장단기 금리가 대체적으로 좀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그렇게 못할 거다.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도 못할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찾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한 것처럼 6번에서 8번까지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거다라는 시장의 좀 냉소적인 반응이 아니었나. 네. 제가 지난주 예상한 것처럼 똑같이 시장이 역시도 그런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흐름을 맡기면서 대응하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돌발적인 악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우리나라 증시만 봐도 크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리고 있는데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달러의 강세 그리고 엔 유로의 약세죠. 약세를 보고 현재 이제 이머징 국가들의 강세가 좀 다시 나타나면서 좀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봤을 때는 크게 악재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악재라는 게 결국 불확실성인데 네. 단기적인 악재는 사라졌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사실 이번에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가속화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의 의지가 아니고 사실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미국이 금리를 좀 급격하게 올린 사례를 봤을 때는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면서 올린 경우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지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지율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를 한번 올려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연준 의장이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죠. 잘리기 싫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반응 자체가 그렇게까지 금리 인상은 힘들 거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라는 반응이 좀 있고요. 인플레이션 자체가 테이퍼링 이후에는 조금 물가지수가 낮아지면서 좀 잠잠해질 거다라는 좀 시장의 좀 다소 냉소적인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게 없지만 이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 게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재정정책과 네. 통화정책을 동시에 쓰는 시대가 없었고 과연 테이퍼링만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냐? 잡힐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을 차차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지표도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도 좋지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한번 3,100을 넘고 나서부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거다. 위아래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안심을 하되 좀 시간이 지나고 내년 시장은 좀 훨씬 더 어려울 거니까 좀 자신 없으면 사실 조금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투자 전략을 좀 잘 짜서 내년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안심할 수 있겠지만 내년장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내년장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재원 위원님 많이 위안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위원님이 쉬시는 동안 많은 분들이 또 위원님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다시 복귀를 하셨으니까요. 최재원 위원님 같이 시장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 백전백승 이어서는요.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테마 살펴볼 시간인데요. 어떤 테마들을 준비하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적인 테마 홀로그램과 로봇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뭔가 신사업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지금 실시간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신다면요. 유튜브 채팅창에 궁금하신 부분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에게 질문 드려보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테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그램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고스톱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고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기 때문에 아마 처음으로 또 시세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고일까요? 이거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테마가 아니에요. 제가 쉬는 동안에 좀 관련주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봐서 사실 오늘 좀 당일 강세 종목을 이렇게 띄워보면은 뭐 넷게임즈, 넥슨GT 이거는 합병설, 인수설 네, 때문에 맞아요. 올라간 거고 코이즈는 지금 혼자 날뛰고 있고 MF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한파 관련주로 한 번은 시세를 줄 거다. 네. 날씨 관련주니까 한 번은 볼만하다. 단 한 번의 시세 이후에 뭐 좀 나오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그런 테마고요. 제주은행 왜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금리 인상 관련돼서 좀 관련주로 은행주나 뭐 말씀드렸던 금융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뭘 갖고 올까 하다가 좀 마땅히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제가 놓친 테마, 좀 쉬는 동안에 놓친 테마인 홀로그램 관련주를 봤고 오늘 상승 상위 중에는 홀로그램 관련주가 없죠. 딱히. 없지만 네. 여러분들이 좀 봤을 때 고라고 볼 수 있는 테마,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로 볼 수 있는 테마를 좀 준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홀로그램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메타버스를 위해서 네. 좀 홀로그램 쪽으로 기술 투자를 하겠다, 좀 기술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보면 로봇도 그렇고 홀로그램도 그렇고 좀 삼성전자가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주들 역시도 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삼성전자도 미래를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미래를 좀 준비하고 메타버스에 맞춰서 좀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봄과 동시에 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확률도 높고요. 계속해서 단발성 테마가 아닌 계속해서 끌려가는,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사실 로봇은 했죠. 이미 계속 네. 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면은 제가 쉬는 동안 첫 시세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계속해서 아까도 하신 말씀인데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첫 시세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고 오늘 뭐 대표적으로 관련주 파인텍, 에스넷, QSI 보면은 네. 세 종목 다 이제 머리를 들었어요. QSI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들었는데 이거는 사실 쫓아가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고요. 좀 내려오면 살만한데 현재 가격에서 쫓아가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갭도 떴네요. 갭도 떴으니까 네. 좀 접근을 한다면 파인텍과 에스넷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홀로그램 관련주는 이제 첫 시세를 줬습니다. 오늘도 조금 이어서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쉬는 동안 첫 시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조정을 준다면 좀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관련주까지 한꺼번에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홀로그램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연상이 되기로는 뭔가 QR코드처럼 이렇게 뭔가 모자이크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아예 그러면 메타버스 세계와 관련지어서 가상현실을 만드는 서비스인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는 게 뭐 AR, 뭐 XR, 뭐 점점 이렇게 VR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계속해서 이전에도 메타버스 이야기할 때 말씀을 네. 드렸어요. 이 부분은 아직 개발이 안 된 기술입니다. 완전 미지의 영역이고 사실 누가 이 기술을 개발해서 먼저 들고 나올지 몰라요. 삼성전자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 필요한 기술이에요. 메타버스를 실현하는데 사실상 실현하는데 필요한 뭐 AR, VR, XR 쪽에서는 좀 많은 개발이 필요하고 사실상 개발뿐만이 아니라 혁신, 기술의 혁신이 한 단계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뭐 5G도 아니고 6G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쪽도 아직은 실현이 안 된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그거를 정확히 알고 네. 미래에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뭘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통신 쪽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네네네. 뭐 6G를 개발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아무래도 전자 쪽이 강하다 보니까 이쪽 기술 쪽으로 조금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선두주자가 없어요. 이쪽 기술에는. 그런 것 왜냐하면 같아요.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이쪽에 투자를 할 거고요. 결국에는 메타버스에서 제일 필요한 뭐 NFT가 제일 필요한 핵심적인 네. 금융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 AR, VR, XR 쪽에서의 좀 새로운 한 단계 혁신 역시도 메타버스에는 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또 메타버스 NFT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또 홀로그램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관련주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좀 더 자세히 이따 얘기해보고 삼성전자 자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자체는 이 파운드리 쪽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 파운드리라는 게 사실 뭐 미국도 중국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은 조금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누가 더 돈을 많이 쏟냐, 누가 더 많은 현금을 갖고 있고 누가 더 이쪽에 돈을 많이 쏟냐의 싸움인데 삼성전자 현금 많아요.
근데 TSMC도 많죠. TSMC도 많고 삼성전자도 많고 현재 미국에서는 인텔이 좀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인텔은 근데 주주들의 반응이 좀 별로죠. 주주들이 왜 굳이 하냐 이렇게 있고 중국 쪽에서는 이제 뭐 알리바바 그룹 쪽에서 뭐 망한 중국 반도체 회사를 해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네. 우리나라 또 이런 치킨 게임에 삼성전자는 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이게 알 수 없습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건 결국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게 보는데 시장의 반응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최근에 또 반도체가 공급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악재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삼성전자 자체가 파운드리 쪽에서도 완전 초밑 나노 공정으로 들어갔을 때 TSMC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현재 이런 메타버스 쪽에도 조금 혁신적인 기술 쪽에도 투자를 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니까 삼성전자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홀로그램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련주들까지 짚어봤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신사업을 노력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자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관련주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로봇인데요. 저번에도 한번 테마로 가지고 나오셨어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로봇은 당연히 고인데 네. 중장기적인 포지션과 완전 초단기적인 포지션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현재 차트들이 다 한번 둘러봤는데 다 저항대에 와 있어요. 다 그래요? 저항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니까 조정이 온다면 두려워 말고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닐까. 왜냐하면 로봇은 지난주에는 가져왔을 때 바로 고라고 했어요. 첫 시세니까 네네네.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거다. 첫 시세 두려워하지 말아라. 단발성 테마 아니다. 첫 시세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시세가 또 나왔죠. 근데 이제는 좀 저항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네. 홀로그램도 나온 마당에 똑같이 삼성전자의 투자 관련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홀로그램이 첫 시세를 지금 받고 있고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를 분출할 동안 얘네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고니까 그때는 매수를 해도 되지만 현재는 약간의 저항대에 다 와 있다 종목들이. 그러니까 잠깐 한 호흡만 쉬고 보자.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중장기적으로는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저항대에 부딪혀 있다라는 게 최근에 진짜 급격히 상승한 그 로봇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뭐 유진 로봇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작은 로봇주들은 아직 많이 안 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휴림 로봇? 이런 종목들도 저항대에 있는 걸까요? 아니 그런 종목들은 좀 아닙니다. 네네. 휴림 로봇, 뭐 스맥, 네. 나무가는 아니에요. 나무가 저항을 오늘 맞는 듯한 느낌이고 네. 거래량도 좀 터졌고 그다음에 스맥, 휴림 로봇, 스맥, 뭐 로보 같은 경우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스맥과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안 올랐어요. 덜 올랐다고 봐야겠죠. 네. 한 번 정도는 이후로 다른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테마라는 게 전반적으로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들도 한 번 더 올랐다가 저항을 맞고 조정을 받는다면은 다 같이 받을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는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련 종목으로 넣어놓고 그리고 사실 이런 테마라는 건 대장주가 계속해서 가는 법이에요. 네. 대장 좀 잘 갔던 애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가는 법이니까 좀 안 올랐던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잘 올랐던 종목들을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서 이후에 두 번째 시세가 나오는 걸, 세 번째 시세가 나오는 거를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로봇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고다. 그리고 많이 안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테마 자체로 봤을 땐 단기적으로 저항을 좀 못 넘을 수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잠깐의 그 대응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또 도움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는요. 도전 백전백승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승체 경한 종목과 그리고 오늘의 도전 종목까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죠.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고요. 또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전백승 포트폴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8전에 25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5% 수익 달성 시 저희가 승을 챙겨드리는데요. 코아스, 이즈미디어, 노랑풍선, 현대해상 승 챙겨왔고요. 코데즈 컴바인 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큐브엔터와 팜스토리, 세원까지 승 챙겨갔고요.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여전히 좀 승을 기다리고 있죠. 그다음에 동국제가 오늘 철강주들이 좋더라고요. 금방 승 챙겨갈 것 같고요. 삼성전자, 텔레칩스, NFC, MPK 이때 진짜 7만 원에서 7만 4천 원까지 삼성전자 보니까 굉장히 또 이르게 승을 챙겨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폴라리스웍스, 아진엑스텍, 나노, 카카오뱅크, 금융주와 메타버스 관련주들 승 챙겨갔고요. HK 이노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로, 에이테크 솔루션, 위지트, YJM 게임즈, 게임주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팜솔이 이때 두 번째 도전 중이고요. 아직까지 승 챙겨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호, HT, BK탑스 승 챙겨갔고요. 웅진생크빅, 아스틱, NFC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CJENM, SK하이닉스 이렇게 세 종목 승 챙겨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확인하시고요. 네, 현대해상은 아직 매수가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노랑풍선 승 챙겨가길 기다리고 있고 HMM이 하루 만에 승 챙겨갔죠. 25승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보시죠. 네, 맥점에서 오늘의 종목 파인텍 가지고 나오셨고요. 홀로그램 관련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앞에서 테마 살펴봤을 때 또 파인텍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도전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만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파인텍 매수가는 현재가로 할게요. 이거 역시도 뭐 첫 시세이기 때문에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1,700원. 사실 내일 조금 늘려서 1,660원, 70원에 사면 제일 베스트고요. 좀 못 기다리시겠다 하시는 분은 현재 1,705원이 시장가니까 1,705원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0원 할까요? 1,705원 할까요? 지금 1,700원에 매수 아마 체결이 안 될 거예요. 1,705원이 시장가 같은데 1,705원으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홀로그램 관련주로 파인텍 오늘의 백전백승 도전 종목이고요. 1,705원에 매수가 잡아주셨으니까 동시효과 구간 전에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AS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리뷰라고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일단은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왔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라 시간도 조금 있으니까 한번 네. 짧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뒤로 현대해상 이거 눌렸다 갈 줄 알았는데 바로 갔어요. 이거를 다시 나중에 제가 갖고 오더라도 일단은 포트에서 빼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알겠습니다. 내려왔다 갈 줄 알았는데 바로 가버리는 바람에 좀 사실 아쉬워요. 그냥 그때 매수했으면 그렇네요. 바로 5%인데 금리 인상 관련돼가지고 쇠주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 가지고 오도록 하고 좀 아쉽지만 포트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난티, 그다음에 코데지 컴바인은 같이 봐야겠죠. 남북 경협주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조만간 있을 경기올림픽에서 종전 선언을 할 것 같다라는 뭐 이제 이런 찌라시라고 하나요? 뭐 이런 소문도 돌고요. 네, 소문. 네, 소문도 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고 남북 경협주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수익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남북 경협주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좀 조정 받을 때마다 모아가면은 뭐 내년 뭐 어려울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남북 경협주는 시장이 어렵든 말든 한 번은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매매하기 싫고 조금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코데지 컴바인, 아난티 같은 좀 경협주들을 좀 메인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대차 이거 조금 아쉽죠? 21만 5천 원 매도가인데 뭐 지난번에 살짝 못 줬다가 맞아요.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내 코스피가 3,100을 넘으면서 자연스럽게 승을 챙겨갈 거예요. 뭐 우려감 전혀 없고 잘 가고 있으니까 두면 되고 NFC 역시도 지난번에 살짝 승을 아쉽게 못 챙겨갔는데 이건 역시도 코스피가 3,100을 넘어가면서 뭐 다음 주나 해서 자연스럽게 승을 챙겨갈 거고요. 뭐 아스트, 웅진시크빅, 뭐 팜스토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고 증시와 함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3,100을 코스피가 넘어가면서 다 승을 한 번에 챙길 것 같아요. 한 번에 좀 그때 종목이 확 줄어들 것 같고. 저 궁금한 게 네.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강화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반등 나오는데도 어떻게 될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가 네. 길어질 것 성격이 더 같아서. 급했네요. 네. 동국제강 역시도 네. 증시가 좋을 때마다 같이 좋아요. 네. 민감주기 때문에 좀 증시가 좋을 때마다 좋으니까 뭐 걱정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3,100 넘을 때쯤 매도가 도달할 것 같습니다. HK 이노엔 내려와서 추가 매수 한 물량 매도. 그리고 이때 다시 추가 매수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 그냥 쭉쭉 가고 있어요. 그냥 가게 두면은 무난하게 처음에 제시했던 추가 매수 전에 제시했던 목표가까지는 갑니다. 그럼 5%보다 훨씬 더 수익을 챙기겠죠.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시다가 올라오면 매도가에 매도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셨던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 저는 똑같습니다. 포지션이 뭐 영국도 그렇고 최근에 뭐 오미크론 이야기가 많은데
오미크론에 대해서 뭐 사망자도 나왔다 이러는데 뭐 사망자가 여러 명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상 백신 부작용보다도 적을 것 같은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훨씬 훨씬 더 위험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현재 단기적으로 연말 연초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거리두기 정책이 조금 다시 심해졌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코로나19가 치명적이게 변했다라기보다는 조금 갑자기 좀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의료가 준비가 좀 덜 돼서 연말 연초에 갑자기 사람들이 더 몰려서 확진자가 갑자기 또 많아지면은 이게 치사율이 높다기보다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으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불상사 그리고 이런 확진자들이 몰려오면서 다른 환자들이 못 오면서 그 환자들이 조금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 치료가 늦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불상사 이런저런 의료적인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온 거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m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진화를 계속합니다. 치사율이 떨어지고 이제 전염성만 높아지게 그렇게 진화를 계속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백신 치료제 필요 없이 감기처럼 우리의 몸에 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될 거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가는 건 이젠 정말 다 왔다.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나타나면서 거의 다 온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위드 코로나 계속해서 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AS는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근데 AS 사실 할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 또 하나씩 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오미크론이 아주 위험하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타난 영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관련주들도 안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또 이야기 나누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의 도전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인텍 매수가가 1,705원입니다. 홀로그램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파인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봤고 원래 차트상에 관심 종목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사실 이때부터 좀 관심 종목이 있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이 1,650원이 좀 중요한 자리였어요. 1,650원이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아이고 저 150원이 돼버렸네. 1,650원이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오늘 이날 돌파를 하고 오늘 지지라인을 확인을 했죠. 이러면 바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가를 한 1,660원, 70원에 드리고 싶은데 내일 바로 갈까 봐 시장가로 혹시나 못 사시는 분 없으시라고 들고 왔고요. 네. 제가 요즘 조금 백전백승 종목들의 템포 조절을 조금 했어요. 네. 너무 빠르게 승을 챙겨가지 않게 템포 조절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일주일에 3종목씩만 나가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좀 가격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템포 조절을 조금 했는데 파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좀 13종목이면은 한 종목 정도는 빠르게 가야 되고 아마 테마주이기 때문에 3,100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사실 조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시세의 수익을 바로 챙겨가려고 파인텍을 가지고 왔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만약에 내일 다시 한번 조정을 받더라도 1,650원의 지지를 테스트하면서 내일이 없군요. 월요일 날 네, 하면서 다음 다음 주 주에는 승을 챙겨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지금 파인텍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OLED 핵심 부품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호재도 있어서 아마 관심 있게 보시면 금방 백승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705원에서 한 2호가 정도 낮아진 상황이니까 또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같이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 S넷이었죠? 네. S넷과 파인텍 중에서 파인텍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 S넷도 나쁘지 않아요. S넷도 좋은데 애초에 파인텍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목을 미리 뽑아내요. 1군, 2군, 뭐 후보까지 다 뽑아놓고 계속해서 돌려보는데 테마를 보는 게 아니에요. 종목을 뽑아놓고 종목이 2군에 있다가 좋아지면 1군으로 옮기고 뭐가 있지라고 찾아봅니다. 근데 파인텍은 원래부터 2군 종목에 있었던 종목이고 돌려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와서 좀 돌려보니까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홀로그램이었던 거고 그렇게 사실 오늘 테마도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저는 항상 종목을 먼저 보고 종목이 좋아지면 뭐지 아니 수상하면 뭐지 이렇게 보면은 항상 뭐 테마가 있거나 준비되어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좀 테마가 빠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먼저 뽑아놓는다. S넷 나쁘지 않아요. S넷 좋은데 똑같이 첫 시세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종목이 파인텍인 이유는 원래부터 제2군 종목에 있던 종목이고 이번에 좋아지면서 1군으로 넘어온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도전 백전백승 오늘의 종목은 파인텍이었고요. 계속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 받아보실 수 있고 저희 5% 수익 달성하면 승 챙겨갑니다. 다음 승도 챙겨갈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 3분 정도 마감까지 남았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0.21% 상승 구간이고요. 3012.78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계속해서 보합권의 등락을 오고 가고 있고요. 12시 한 1시 구간에서는 약간 음봉으로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 오후장이고요. 현재가 고점 구간으로 3012.78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기관이 1,363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이 2,99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4,479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약하고요. 플랫폼주들도 약합니다. 삼성전자 0.13% 하락, SK하이닉스가 2.02%까지 하락을 하고요. 네이버 0.39%, 삼성바이오로스가 0.63% 하락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보합권으로 빨간불 켜고 있네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카카오가 1.26% 하락이고요. LG화학도 1% 이상 빠집니다. 삼성 SDI가 0.15%, 현대차가 0.24% 상승하는 반면에 기아는 또 0.82% 하락을 하죠.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보다는 그 아랫단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0.72%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지수로는 딱 1000포인트, 1064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이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코스닥이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만 장중에 크게 하락이 나왔었죠.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1% 정도의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다소 어두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0포인트를 딱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완전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1,41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는 반면에 기관이 1,049억 원, 외국인이 392억 원 쌍끌이 매도세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하락세가 짙은 오늘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도 바이오 업종은 몇몇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0.24% 빨간불 켜고 있고요. 8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02% 하락, 또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이런 종목들 보시면 게임주들 안에서 선별적인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펄어비스는 3.22% 하락으로 12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2.03% 하락하면서 86,800원에 거래되고 있죠. 에코프로빔이나 LNF 보시면 오늘 2차 전지들의 하락도 코스닥 지수를 하락으로 좀 이끌고 있습니다. 1.02% 하락으로 50만 7천원, LNF가 3.53% 하락으로 19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위메이드가 1.04%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도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2% 상승하면서 12만 6,900원. SK머티리얼즈 보합권이고요. HLB가 1.30% 하락 3만 4,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시젠이 5% 넘게 오늘도 하락합니다. 6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로 봤을 때도 코스피와 코스닥 굉장히 다른 모습 보여줬고요. 시총 상위주들 안에서는 조금 파란불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 참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금요일이라는 특수성도 있고요. 일단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 장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오늘 장이 나빴나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오랜만에 딱 와서 가족방에 이제 오늘 이제 증시의 예측을 아침에 딱 말을 했는데 네.
보통 이렇게 반등 흐름에서 개파락은 매수 기회입니다. 개파락이 나오면 무조건 갭을 메워요. 이런 장에서는. 네. 왜냐면 시세에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갭을 한번 털어내고 움직이려는 그런 의도가 좀 다분한 움직임이라서 사실 오늘 개파락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양봉으로 보면 장대 양봉이에요. 시작을 개파락으로 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제가 계속해서 코스피 차트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급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코스피가 강세를 보일 때는 당연히 코스닥이 약간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시장이 워낙 또 혼란스럽고 시장의 수급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시장이 상승세일 때는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3,100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많이 혼란스러워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포트에 좀 메인으로 편입시켜서 봐도 좋겠지만 현재 3,100을 넘을 때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코스피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네. 보통은 그렇게 많이 좀 대형주들을 많이 선호하시니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포트도 대형주로 어느 정도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 대형주 갖고 계신다면은 이 코스피가 3,100을 강하게 넘어줄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다. 굳이 손절하고 다른 종목 넘어가셔봤자 기대하시는 만큼 수익을 보기보다 오히려 양쪽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좀 리스크 있는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증시는 좋습니다. 예상한 그대로 이 부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좀 올라갈 때 다만 코스닥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오히려 다 반대로 코스피가 3,100을 넘을 때 코스닥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은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거까지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네, 사실 지금 이제 위메이드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위메이드 같은 종목 지금도 약간 조정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점 대비해서는. 네. 지금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에서의 전략,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NFT 게임 이쪽에 선두자다, 선구주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위메이드를 따라올 만한 이런 NFT 메타버스 게임 회사가 없죠. 대장입니다. 사실상 저는 이거 진짜 40만 원, 50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지금도 나쁜 가격은 아니죠. 다만 네. 여러분들 물리는 거 싫어하시니까 이때 여기 지지받는 이 구간 있죠. 14만 9천 원, 15만 원 구간을 좀 지지라인으로 단기적인 지지라인으로 보고 만약에 코스피가 3,100을 넘는데 여기를 이탈해버린다 하면은 좀 조정이 깊어질 수 있어요. 조정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가 3,100을 넘을 때까지 보면은 사실 힘을 못 받잖아요. 위메이드가 네. 현재 아무래도 시총이 크더라도 NFT 게임 이쪽은 특정 테마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코스피 3,100을 넘을 때 어디에 와 있나를 보면서 그때 좀 많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 분할로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지금 굳이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조금만 더 질문 드리면 네. 그럼 오늘 넥슨GT랑 넷게임즈가 합병 이슈로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네. 같은 게임주라고 해도 성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상승했었던 게임주는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상승했었던 이유가 이게 합병 이슈 때문인지 아니면 넷게임즈가 메타버스 관련 게임 출시 이런 이야기, 신작 출시 이런 이야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위메이드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좀 밀었던 액토소프트, YJM 게임즈, 넵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드래곤플라이 이런 것들은 사실상 메타버스 NFT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주들이었다고 보는 반면에 넥슨GT와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좀 현재 합병 이슈가 좀 큰 것 같아요. 단발성인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이쪽 게임과는 완전 별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도 좀 상세하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코스닥 안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하락하면서 지수도 약간 하방 압력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차트로 봤을 때는 위메이드랑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게 약간 비슷한 차트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전략도 비슷하게 보시는 걸까요? 조금 다르죠. 완전 다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강하죠.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가총액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전기차 테마가 미래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좋게 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네. 근본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관점과 조금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같지만 사실상 상승의 정도가 많이 달라요. 최근에 위메이드가 정말 많이 올라온 건 맞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우상향으로 보이고 있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일봉의 이평선이나 아니면 추세선을 위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메이드와는 조금 성향 차트의 움직임의 성질이 다르다. 다만 이런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건 중장기적으로 좀 시세가 오를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전반적으로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좀 충분히 식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월, 화 정도까지 주봉을 만드는 날이잖아요. 아랫꼬리를 만들고 전반적으로 수목금에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산타 랠리,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하잖아요. 네, 올까요? 시기상 보면 올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강하게 올지 모르겠지만 시기라는 게 시기상 차트로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때 흐름상 보면은 21일 날 조정을 좀 받고 네. 22, 23 이때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사실상 연말까지 해가지고 3,100을 넘는 어떻게 보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상승세잖아요. 네, 3,100을 넘을 겁니다. 예상한 그대로 지수가 흘러가고 있고요. 제가 원래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수 예측이 제 강연회를 토요일 날 들어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수 예측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내가 돈 버는데 영향을 끼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곳은 현물 시장이고 현물 시장에 또 테마도 있고 이러는데 왜 중요하냐? 시장이 혼조세일 때 그리고 하락장의 우려가 크게 있을 때는 이런 지수 예측이 정확히 좀 들어맞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지수 예측을 계속해서 팔로우하는 거고요. 평소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안정되어 있다, 크게 변수가 없다 하면 저는 지수를 그렇게 크게 팔로우업을 안 해요. 근데 지수에 대해서 조금 계속해서 좀 디테일한 움직임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언젠가는 분명히 하락장이 올 거고 그게 네. 뭘로 올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 데이터가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 때문에 뭐가 올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올지, 뭘로 올지, 뭐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파동의 움직임. 왜냐하면 미리 아는 사람들은 팔 거기 때문에 파동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현재 증시 움직임을 보면 3,100은 그냥 무난하게 넘을 겁니다. 다음 주 전략 좀 세워보자면 월화의 밑골이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 그리고 우리가 다들 기대하던 산타 랠리, 크리스마스 랠리 기대해볼 만할 것 같다. 3,100을 넘는 때가 그 타이밍이랑 얼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꼭 그런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이라도 봐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배당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주 전, 4주 네, 전? 꽤 됐죠. 꽤 그렇죠? 됐죠. 꽤 네. 전에 이제 단기적으로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은 단기적인 시세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다면 굳이 지금 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지금 와서 볼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3,100을 넘고 나서는 뭐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테마가 주도를 할지,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배당주 자체로는 사실 메리트를 크게 못 느껴요. 배당 시즌에만 잠깐 오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배당주는 배당을 많이 한다는 소리는 회사가 따로 어필할 게 없다라는 소리라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배당을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재료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저는 배당주를 크게 보지 않고 배당 시즌에만 잠깐 보는 편인데 굳이 지금 와서 시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배당주별로 얼마나 배당을 할지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의 움직임도 좀 다 전반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배당주를 보자면 개별적인 종목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스타일대로 매매를 하셔도 좋겠지만 또 산타랠리나 그다음에 찬바람 불면 배당주 이런 격언들이 정말 틀리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이런 이야기,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노란톡방에서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서 더 많은 이야기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입니다. 언택트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죠. 민경철 위원님, 김성현 위원님이 준비해 주시고요.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내년 전략까지 함께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셔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는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의심되는 연락 받으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